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총선에 출마하는 여야 각 당의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호 5번 녹색정의당의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녹색정의당 대표 김준우입니다. 네, 오늘 참 바쁘셨을 텐데 한창 또 선거운동도 많이 하셨을 테고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뭐 불러주셨는데 나와야죠 당연히. 오늘은 어디 다니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 제주, 부산 갔었고 예. 어제 이제 광주에 내려가서 광주요? 오늘 오전에 광주에서 사전 투표를 하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마포에서 장혜영 의원 유세를 좀 하다가 지금 약간 목이 쉬었는데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다시 마포. 홍대 상상마당 가서 거기 마포니까 네네. 거기서 유세를 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사전투표 혹시 혼자 하셨어요? 저는 이제 배우자 리스크는 없고요. 이제 광주에서 호남 민심을 좀 얻고자 예. 이제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신촌 쪽에서 하셨다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께서는 대전 쪽에서 했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제 호남에서 진보정당의 또 전략적 선택을 희구하는 마음으로 광주에서 했는데 저희 배우자는 회사 생활하니까 네. 휴가 내고 그걸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예. 네. 자, 저희가 대표님하고 인터뷰는 자주 했었는데 네. 정작 정치인 김준우에 대한 얘기는 많이 못 나눠본 것 같아요. 그래서 민변 소속 변호사로서 여러 방송에서 또 진보 진영 정치 패널로 목소리를 내오셨고 이번 총선 비례대표 후보이시기도 하고요.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겠다라고 결심하셨던 계기가 뭐였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사실 약간 느닷없이 호출당한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저는 물론 제가 2000년에 민주노동당의 평당원으로 이제 대학생 때 가입을 했지만 진보 정치는 너무 힘들고 고된 길이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온실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시민사회에서 뭐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네. 공익변호사로 한 7, 8년 살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냥 시민사회에서 묵묵히 진보정당을 응원하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작년 가을에 갑자기 느닷없이 당에서 비대위원장을 하라고 정말 위기구나. 저까지 나오라고 하는 거 보면 야구로 치면 제가 응원석에 계속 20년째 있었는데 마운드에 투수가 더 이상 없다고 저보고 나와서 던지라고 한 셈이어서 네. 처음에 한 2-3달 하면 된다고 했는데 쏘갔습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네. 이제 당 대표까지 하게 되고 네네. 의도치 않게 비례대표 이제 6번 후보로 출마하게 돼서 아직은 조금 어색한 감이 좀 있는데 아이고. 그래도 예. 있을 때 잘하라고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야겠다는 예. 생각이 들어서 네. 뛰어들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정치인으로서 김준우의 강점은 이것이다. 뭐가 있을까요? 사태를 비관하지도 낙관하지도 예. 혹은 뭐 말에 인플레를 하지 않고 좀 내용적으로 차분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게 제 강점인 것 같고요. 네네. 예를 들면 뭐 이제 처음에 비대위원장 됐을 때도 총선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서 뭐 그럼 예전의 정치인 분들을 존경하는 노회찬 대표님을 예. 비롯해서 다 심상정 의원님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약간 거짓말을 해요. 마지막에 원내 교섭단체를 뭐 목표로 할 거다 이런 것들 저는 그냥 지난 총선 때 얻었던 표를 다시 얻고 싶다 이렇게 출발했거든요. 조금 더 소통의 리더, 소통 파트너십 예. 리더는 제가 아직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고 파트너 같은 당 대표 이런 것들이 좀 뭐 특색이라면 특색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녹색정의당 선거에서 지역구 몇 곳에 후보를 내셨는지도 소개해 주실까요?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많이 못 내서 예. 유권자분들이랑 당원분들한테 되게 송구스럽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인제사관학교에 와서 신당 창당의 여러 당으로 저희 당의 정치인들이 이적을 많이 했어요. 예. 뭐 한 대여섯 개 정당의 후보 명단에 저희 당 출신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상황까지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재 유출이 좀 있다 보니까 지난 총선 때 저희가 한 70군데 지역구를 냈었고 그 전에 50군데 냈는데 이번에 20개가 좀 안 되거든요. 그 점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네네. 대신에 최대한 한 지역에 한 명씩은 좀 내려고 했으니까 좀 유심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 외에 또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분들 또 몇 면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저희가 이제 14명이니까 예.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네. 일단은 저희 특징은 노동자 후보, 농민 후보가 직접 있다. 노동자 농민. 네, 그래서 1번은 이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3번 하신 나순자 위원장님이신데요. 간호사시죠. 예, 예. 이대병원 이대 간호학과 나와서 이대병원에서 근무하신 건데 30년. 요즘 사실 의료계 인사들이 의대 증원 문제 맞물려 가지고 4년 전에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의료계 인사가 비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저희는 보건의료와 노동을 동시에 대표하고 또 다른 당은 대개 의사예요. 그렇죠. 저희는 간호사시고. 시선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네. 2번은 이제 청년 후보인데 네. 녹색당 부대표를 했던 허순규 후보인데 아, 네네. 안동에서 기초의원에 계속 도전해서 녹색당 이름으로 15% 이상 나왔던 네네. 이제 89년생 청년 후보고요. 3번 이보람이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영암에 이제 그 삼호중공업이 있습니다. 예, 거기 이제 금속노조 조합원인데 네네. 기초의원을 2번 하고요. 도의원도 지역구로 해서 1번. 12년에 이제 그 경력이 지방의원 있으시네요. 경력이 있으니까 풀뿌리 여성 노동을 다 갖춘 3박자를 갖춘 3번 후보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네네. 4번은 거리의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장하고 민변 노동위원장 6년 한 권영국 변호사님이 됐고요. 네네. 5번은 전국 여성 농민의 회장을 지내신 제주도 여성 농민 1세대 여성 농민가 김호김 후보. 제가 6번이고요. 6번이시고. 7번은 네. 이제 여성 청년 후보인 문정은 후보고요. 8번은 8번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8번이 저희가 인재영입 1호인데 네. 왜 8번이냐. 사실은 끝번을 하시겠다고 들어오셨는데요. 초대 국립기상과학원 원장인 조천호 박사님이 이제 나서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좀처럼 네. 녹색정의당의 지지율이 좀 안 오르는 것 같다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맞습니다. 서민들의 서민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도 지지율이 생각보다 좀 답보 상태다. 그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선거는 구도가 7할 8할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이제 선거 막판이니까 조금 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이제 비례위성연합정당 그 다음에 이제 이낙연 총리랑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이 힘을 합쳤을 때 그리고 저희 이렇게 사자구도였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이낙연 총리가 나가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조국 대표님이 등판하셔서 육자구도가 되니까 언론 노출 빈도도 상대적으로 좀 빈약해졌어요. 뉴스에서 사라지니까 네. 지지율이 같이 좀 빠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거가 공식 들어가니까 각 언론사에서 보도 준칙에 따라 저희를 다시 이제 노출시켜주면서 좀 반등세가 됐는데 네. 중간에 보면 저희가 공천 파동이 없어요. 막말 후보도 없고 불법 증여 후보도 없고 불법 대출 후보도 없고 전관 예우 변호사 후보도 없고 네. 노이즈가 없으니까 오히려 기사거리가 사라지는 이 기현상이 아이러니하네요. 네. 저희를 좀 발목을 잡았던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각종 너무 검증이 안 된 후보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저희 비례 명단을 꼼꼼히 봐주시고 좋게 평가해 주시는 이제 칼럼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어서 반등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컴백 91님 저는 정의당의 마음을 돌렸었는데 김준우님 때문에 그래도 응원을 보내게 됐어요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제가 파견한 작전 세력은 아닙니다. 어제는 광화문 광장에서 네. 대표님 포함해서 녹색정의당 지도부분들이 유권자분들에게 5번의 큰 절을 하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하셨는데 그때 심정 어떤 심정이셨어요? 굉장히 절박하고 예. 백척간두의 마음으로 했는데요. 사실은 선거 시작하는 첫날 고향에서 3번 절을 했어요. 3배를. 근데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절 뭘 해도 모르세요. 그래서 유권자분들은 사전투표 전날 마지막으로 저희가 당당하지만 적어도 거대 양당에게 부끄럽진 않지만 시민분들한테는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심상정 대표님이랑 같이 여러 후보들 지도부랑 같이 호소하는 의미에서 또 탄핵을 앞장섰던 저희 당이 정권 심판에 앞장서겠다는 의미에서 광화문에서 이렇게 절을 드리게 됐습니다. 예. 광화문 현장에서 또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목소리를 저희가 듣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자, 녹색정의당의 주요 정책들 뭐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실까요? 저희가 너무 많은데 오히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너희가 해도 돼? 5석 6석 가지고 네. 너희 정책 좋은 거 아는데
근데 저희가 민주노동당부터 또 거슬러 오면 저희가 뭐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 얘기했을 때 예. 그때는 저희가 의석이 뭐 많았습니까? 그래 봐 많을 때 봐 10석 이런 건데 예. 저희는 결국 시민들의 힘으로 그 의제를 가지고 와서 여의도에서의 교두보가 되고 네. 그래서 거대 양당을 멱살 잡고 끌고 와서 한국 사회에 새로운 상식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저희의 의제는 늘 몽상적이라고 평가받지만 결국은 새로운 상식이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의 정책들 너무 많습니다만 그것들이 결국은 가까운 미래에 올 거고 네. 저희가 한 석 더 늘어날 때마다 그 미래가 오는 시간이 더 당겨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허언이 아닙니다. 예. 특히 저 그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관련해서 현 정부의 특별법에 있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신지 궁금하네요. 네, 이제 사실 지난주에 예.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전국 대책의 주요 간부들의 집단 입당식이 한 25분 정도 입당식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지금 뭐 공천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뭐 특권이 아무것도 안 생기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을 처음 발의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끌고 나가서 결국 이 법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대구 대책위원장님도 있고 제주 대책위원장님도 있고 부산 분도 있고 전국 각지인데 원래 뭐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분들도 있고 네. 뭐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자기네들이 겪어보니까 진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이 여기밖에 없고 이 당이 없어지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입당을 해주신 거고요. 예. 다주택자가 많은 정당과 전세 피해자 임차인들의 이제 권리를 옹호할 정당의 세계관이 나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일단 그 선구제 때문에 예. 매입을 공공의 자금으로 그 주택을 하고 임대를 다시 놓고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구상이나 이런 건 정부 공공에서 책임지는 네네. 그 방안을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3276님이요. 기후 위기에 목소리 내주세요 하시네요. 네. 저희 선거 슬로건이 기후를 살립니다. 예. 진보를 지킵니다. 정권 심판 정의롭게거든요. 예, 예. 기후 문제야 뭐 저희 굉장히 진심이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일단 핵발전소 확대를 좀 막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좀 앞당기는 국제적 트렌드에 맞추도록 정치권을 견인할 생각입니다. 예. 5150님, 저는 당을 떠나서 국민이 원하는 입법 활동, 또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하는 분이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의견 주십니다. 지금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 이른바 네. 정권 심판론에 대응하는 어떤 녹색 정의당만의 눈에 띄는 아젠다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일부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제 목소리를 꾸준히 내는데 네. 이제 이게 언론 노출도가 아무래도 좀 적다 보니까 제가 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네. 일단 저희가 예를 들면 쌍특검법도 저희가 대표 발의한 정당이고 정권 심판에 늘 앞장서 왔다, 견제에 앞장서 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그 심리적 심판 말고 탄핵 이야기들을 법률가 정치인들도 되게 많이 하세요. 예. 근데 저도 변호사지만 탄핵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거든요. 네네. 200석이라는 소추 조건도 까다롭지만 법적으로도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어서 네네. 저희는 오히려 중간 평가, 국민 투표 방식으로 심판하는 소환제를 지금은 지방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만 적용되거든요. 주민소환제라는 이름으로 예. 국민소환제를 도입을 해서 대통령까지 국민소환제를 도입을 하자. 예. 이런 구체적인 제안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그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이게 필요한 이유 또 설명이.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 같은 경우 이제 4년 중임제여서 예. 조금 더 당겨서 평가를 받는 감이 있죠. 미국은 또 하원은 2년제이기 때문에 사실 바로바로 평가를 받습니다. 네. 소환제가 굳이 필요는 없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지금도 많은 야당들이 법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공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도 있어요. 근데 유달리 대통령에 대해서만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물론 이제 주민소환제 같은 경우도 임기 1년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그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에서 토론해야 되겠지만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소환을 할 수 있는 방식을 하면 논란을 좀 종지부를 찍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시민의 힘으로 결정하는 게 중요하지 9명의 헌법재판관에 의해서만 결정하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주권 재민의 정신에 충실한 게 소환제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3807님.
대표님 너무 정치 구도가 불리하다는 핑계만 대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네, 그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언론의 다소 비우호적 환경이라던가 예. 의석수 부족이라던가 이런 점들은 사실 민주노동당 때부터 꾸준히 있었던 어쩌면 상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4년간 저희의 원내 정치가 예. 조금 그 유권자분들의 기대치를 부응하지 못했던 점도 인정하고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뭐 심상정 대표님이랑 제가 같이 거듭 시민분들한테 성찰의 의미로 그리고 동시에 절박한 호소의 의미로 절을 드린 것도 있는 것이고요. 예, 예. 근데 저희가 사실은 노란봉투법도 저희가 이제 대표 발의했고 그렇죠. 중대재해처벌법도 21대 국회에서 만들었고 예. 전세사기특별법도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정말 표를 가장 많이 받은 적은 없지만 기대를 가장 많이 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거대 양당은 뭐 거긴 그렇지 뭐라고 하는 조금 허들이 낮은데 저희한테 제일 엄격하시고 저희가 그러면 그게 억울하다고 할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네네.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그 어떤 민주노동당 정신으로 돌아가는 의미에서의 짜임새 있는 비례 명단을 짰고요. 네. 그런 점들을 좀 성찰의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807님께 답변이 되길 바랍니다. 오은주님 전세 사기 대책 법안 꼭 필요합니다. 힘써 주세요 하시고요. 조국 혁신당의 약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드는데요. 예. 일단은 뭐 그 배경의 토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조국 대표님의 어떤 이른바 정치적 복권이 가능했던 데에는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검찰의 진영적 어떤 비리 의혹에 대해서 불공정한 수사가 혹은 미진한 수사 혹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네. 역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너무 가혹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동정론의 토양이 쌓인 그 토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마련했다고 보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 비명 행사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재명 리더십의 조금 거친 공천들 때문에 뭐 친문 진영이라든지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 내에서의 이변 세력들이 예. 좀 갈 곳 잃은 마음을 좀 흡수한 부분 그 두 가지가 가장 클 것 같고요. 네. 저희 당을 포함해서 또는 제3지대라고 불리우는 뭐 이낙연 총리의 새로운 미래나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제3지대나 어떤 새로운 대안에 대한 열망들 요런 세 가지의 어떤 반사체들이 좀 모이면서 정치권에서 흔히 생각했던 것보다 혹은 조국 혁신당 스스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지지율로 좀 흡수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네네. 생각이 있어서 각 정치 세력의 일정한 반성을 필요로 하게 하는 시사하게 하는 대목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가요. 그 조국 혁신당 공약의 양대 기둥 중 하나는 제7공화국 건설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국회의원 과반수 발의 또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요. 이 개헌 카드 변호사로서 또 이번에 조국 혁신당이 이런 개헌 카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신다면요? 그러니까 저는 신년사에서 7공화국을 얘기한 사람이니까 개헌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개헌안을 주도했던 조국 전 장관께서 그때 왜 개헌이 안 됐는가에 대해서 또 발본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건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좀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저희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문재인 개헌안에 저는 한 80%, 85%, 90%까지도 저는 찬성할 것들이 되게 많다고 보여지는데 네네. 대통령제 개혁에 관한 문제랑 일부 조문들에 대해서 조금 토론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네, 어쨌든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고 민생을 위한 개헌이 잘 됐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소환제라든가 예. 결선 투표제 이런 것들도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전공희 대표 간의 비공개 회동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뭐 알려지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좀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갈등의 주체들이 예. 만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오히려 너무 늦게 만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제라도 만난 건 다행스러운 일인데 네. 이렇게라도 만난 이유가 오히려 선거에 불리한 그 역풍이 지금 정권에 불기 때문에 아닌가.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선거를 의식한
시점이었고 예. 이 만남조차 역풍을 의식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보건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네. 너무 정무적으로 다룬 수사하듯 정치를 하거나 통치를 하는 정부의 태도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만남이 어떤 진정성 차원에서 뭐 네, 아니, 여태까지 오는 과정 자체가 네네. 굉장히 좀 아프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대책 없이 강공으로 나가는 의료계도 예. 분명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의정 갈등, 정의 갈등과 네. 관련해서 조속하게 좀 문제 해결을 필요로 한데 저희가 사실은 한 달 전에 네. 매주 촛불 집회를 했었어요. 네네. 사회적 국민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선거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계속 그걸 했었거든요. 예. 언론에 막 충분히 조명 안 됐지만 최근에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정부에서 만들겠다고 한 걸 보면 결국 정책적으로는 저희가 늘 선도하는 정당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네. 한시바삐 국민 건강에 위험이 없도록 의료계도 조금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총선에서요. 어떻게 양당 구도가 깨질까? 이것도 좀 관심사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현재로서는 지역구에서 소선거구가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강 구도 붕괴는 사실 실상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 양당을 제외한 정당의 몫이 20석에서 30석 사이 정도로 흔히 예상하는데 네. 그 예상치를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구체적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22대 정치의 다양성이랑 역동성이 보장될 것인가 아니면 거대 양당의 대립만으로 그냥 국회가 멈춰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저희한테도 좀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8144님 녹색정의당 주 4일제를 제안하기도 했는데 많은 소상공인 또 개인 사업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회찬 정신을 생각한다면 이런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더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의견 주시네요. 저희 4페이지짜리 공보물에 예. 그 빠득빠득 넣었거든요. 그래서 예. 5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나 모두 그 특수고용직을 위한 일하는 사람 시민 기본법 저희가 지난 국회 때 발의했습니다. 이미 저희가 5인 이하 미만 사업장도 21대 때 발의를 했거든요. 예.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해서 못 만든 건데 네. 그 공약은 그 공약대로 있고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시간 단축대로 있는 공약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보물에 자세히 적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어쨌든 내일까지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본 투표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아까 저희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상식을 만들어 온 정당이고 다른 당에 한 석 더 붙이는 것보다 저희 당의 한석이 그 변화를 더 앞당겨 온 것이 지난 20년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절히 쳐다봐 주시고 저희가 위성정당 안 들어갔잖아요. 저희는 네. 진보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녹색정의당을 지켜주십시오. 네. 이제 홍대로 가셔야 되네요.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우 녹색정의당 대표이자 상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